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 이 발표 확인하고 확인하고요. 예. 예. 그 전까지는 시장이 막 빠진다고 급하게 매도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미 늦으셨어요. 그냥 2600 6월 12일 날 그 징후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6월 10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해서 또 어마무시하게 빠진 종목들이 꽤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더 빠진다고 해갖고 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터는 거는 네. 그때보다 더 올라갔거나 강하게 유지하는 건 오히려 현금화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런 것들이 수수령 로봇, 그 다음에 조선, 한국 뭐 하나 오션이라든지 이런 조선. 그러니까 차익 그리고- 실현하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건 현금화 시켜요. 또 지금 그 밸류 체인에서 미국 땅 파고파고 우크라이나 재건해서 뭐 두산 밥켓이라든지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현금화 시켜놓는 전략. 제일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현금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대표님, 요새 시장의 종목 변동성이 너무 크고 속도도 엄청 빠른데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가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조단위 수주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표가 나오는 순간은 급등세를 보였는데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급등 때 그 뭐 방송이나 이래서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4만 3, 4천 원대. 현대건설 우선주도 8만. 요새는 예. 그거는 건설주 섹터입니다. 수주에 왔어요. 그래서 그 지금 보다는 그건 이렇게 표현할게요. 주먹이 가깝다. 펀치? 멀리 수주에 갖고 들어오는 수주보다 네. 7, 8월 달에 부동산 PF 문제가 확인되기 전까지 이게 주먹이에요. 주먹이 먼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올려놓고 그대로 원위치 하는 완전히 그냥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는 그러면 현대건설 플러스 재료와 마이너스의 부동산 PF의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는데 마이너스로 끌고 가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시 원위치 왔죠. 원위치 왔을 때 사십시오. 또 그러면 이런 게 화상을 또 분출하고 요게 큰 파동, 작은 파동, 대, 중, 소 이렇게 해서 하단은 저는 현대건설은 38,000원, 상단 45,000원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 상단이 뚫릴 때가 진짜인데 그건 현대건설이 5만 원을 가는 때가 진짜일 것 같은데 네. 그러려고 그러면 7월 달도 동결, 9월 달도 동결돼야 됩니다. 금리가 네. 미국에서. 예. 예. 그래야 확인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 부동산 PF 문제를 체크할 때 우리가 시장에다가 뭐 갖고 판단해서 전략 물어보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래에셋증권? 예. 예.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의 또 금융주 갖고 체크를 해드렸는데 금융주의 흐름이 최근에 어떤가요? 요새 예. 실적은 좋을 거라고 지금 신문 기사에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 근데 수상해요. 뭔가 네. 뭔가 이상한 징후들이 나와요. 제가 현장주의 아닙니까? 네. 지금 얘기한 게 현대건설이면 완전히 요런 모양 보여준 거예요. 끝내주죠. 완전히. 와, 수주했어. 그날이 재료 노출 고점이에요. 그리고 원위치예요. 근데 저는 120선이 지지할 것 같거든요. 또 뒤풀이 파동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상해요. 한국 금융 지주. 그동안에 거의 3월달, 4월때 이 바닥의 선을 이 장대 음봉으로 붕괴시켰어요. 네. 한국 금융 지주 딱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한국 밸류, 카카오뱅크 일대 주주, 카카오그룹 요새 주가 보이지 않게 이게 다 연결돼. 그러니까 요새 보면 롯데그룹 신용등급 강등,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작년 10월 때 춘철 레고를 할 때는 우리가 겁내지 말고 한번 미래에셋증권하고 이거 사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이는 얘가 더블 갔다가 했는데 이 하단 깨면 저는 이건 무조건 뭔가 터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4만 원 깨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더 이상 못 가면서 원형 천정역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이게 4만 원 깨 장대 음봉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부동산 PF에 그 재무적 투자도 하고 막 그 이런 에너지가 제일 그 큰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도 한번 보세요.
7,000원대 한번 팔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작년 10월 때는 역발성 전략으로 사보자 그랬지만 그때가 6,000원 초입이었거든요. 이게 8, 9,000원 가져야 되는데 갈 때에서 안 가져요. 그럼 미래에셋 증권은 저는 해외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마이너스, 그리고 해외 펀드들, 부동산 펀드, 뭐 이런 것들의 노이즈. 이래서 지금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샘플링하는 종목들 딱 보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반기에? 저는 한국은행에서 막아줄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2번 하면 못 막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해야 있게 될 되고 거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두들겨 맞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는 지금 우리 또 재무장관 일본 또 재무장관 만나갖고 통화 수합을 자꾸 끌어들이는 전략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 금리 인상에도 우리 한국은행 총재까지 뚝심 있게 그냥 동결로 갈 것 같은데 네. 2번 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2번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게 다 검증이 돼야 돼요. 네, 네. 그러면 그 검증하는데 최소한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립니까? 이거는 그러면 우리 금통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연준의 일정을 또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걸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현대건설 이야기로 돌아가면 현대건설이 다시 상승으로 좀 턴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무적 리스크가 있거나 부동산 PF가 있거나 신용등급 강등한 게 다 건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총선에 건설 해외 수준은 이게 어마무시하게 증가. 그러니까 3년 보면 어마무시한 성장성 에너지예요. 네. 근데 이 두세 달 보면 맞고 가냐 살아남고 가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요. 그걸 결정한 게 우리가 결정권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때리고 올라가면 때리는 게 더 앞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7월 달이 25일, 26일입니다. 요때가 우리가 금통위가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동결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금리 인상은 우리는 8월 24일은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그냥 요때 하면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9월이나 10월 때 하면 어쩔 수 없이 요 10월, 10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 과정이 3개월이나 6개월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잖아요. 이거를 검증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증자 짱돌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 영향이라고 봅니다. 큰 기업마저도 SK 관련된 종목들도 또 아니면 CJ그룹도 이것도 제3자 유증도 아니고 주주 배정이나 오히려 일반 주주 투자자들을 각출해서 자금 조달하는 승부수까지 걸잖아요. 그럼 그룹이 그 전략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보나 채권이나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너무 높아서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예. 유상증자를 지금 보면 지금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닌데도 그 악수를 뜨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선택할 만큼 뒤에서는 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심지어는 주주공모 증자까지 하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가 7, 8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춘천 네거랜드 확산되는 리스크가 제가 꼭 그 6개월 지나서 다시 그 7, 8 여기 다시 온 겁니다. 이게 넘어가야 돼요. 네. 이게 넘고 가냐 못 넘고 가냐 이게 이제 그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요새 실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기업들은 갑자기 수직으로 급락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이오라든지 이런 연속 적자인 기업들 네. 보시면 이거는 그냥 45닥터는 그냥 매수세도 없으면서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7, 8월장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7, 8월장은 또 한 번 반드시 실적 나쁜 기업은 이번 분기 실적 이후에 살아남나 생존을 할 수 있나 그거를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 선택도 신중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요번에 재무구조 취약한 것들은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 그나마 수급 들어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쪽에서도 요새 연속성이 없어요. 이게 재료 호재 나오면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시간 외 상한가 치면 그날 바로 때려버립니다. 네. 그 다음날. 전번 주에 철도주의 S트래픽이 상한가거든요. 그 다음날 꼭지 치고 죽여버립니다. 요새 시간의 상한가면 그 다음날 꼭지예요. 그리고 장대 운봉 만들어요. 네. 그런 장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강한 섹터들이 앞으로도 주도주가 돼서 시장을 더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전력설비 발전 관련주 또 AI 로봇 관련주 쪽이잖아요. 이쪽에 대한 대응 전략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대표님. 그것도 저는 이렇게 뿌려보십시오. 네. 요 그림대로 예를 들어서 121선 밑에서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이냐 120 평균값에서 이격이 50% 만 원이라면 15,000원 더블 2만 원 그럼 더블 간 거는 안만 좋다고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눌림목 때나 사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현대건설기계. 네. 이건 시작은 작년 10월 달에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때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 이쪽 섹터를 클러스터로 그 네트워크 만들어 갖고 보여드린 종목들인데 이때가 얼마냐면 3만 원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1, 2, 3. 8만 원입니다. 저라면 이거는 보이자형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다 정배 언젠가 121선 만나면 할래요. 여기 요거 같이요. 이때는 한 달에 올라놓고 121선이 5만 원 만났죠. 그럼 지금은 6만 원 만나면 할래요. 근데 안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20일 동안 올라오면서 얘가 조정해서 6만 5천 원과 7만 원에서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강한 거거든요. 만날 때만 할래요. 여기 지금 이격이 있는 거는 이 종목은 안 할랍니다. 그러면 같은 섹터에서 현대건설기계 보유자예요. 두산마켓. 오히려 이격이 지금 얼마나 6월 10일 날 정확하게 꼭지 찍었거든요. 종합 꼭지 찍을 때. 네. 얘는 보시면 이격이 50%나 됐어요. 그래서 얘도 121선과 주가가 만날 때 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전력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변전기 여러 가지의 그 SOC, 그 인프라 이런 것들 관련된 거는 위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격이 높은 것들은 차익 실현하고 두산인프라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두산마켓, 그 다음에 두산 현대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는 매도 하나 오션같이. 그러면 한국전력 보시죠. 네.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어 17,800원 매수. 근데 이 종목은 적립펀드 종목이고 22,000원 가면 뚜둑을 맞을 겁니다. 이거는 시세 차익용이 아니라 저축용이라고 좀 생각하고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거 같이. 근데 얘가 요새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일진전기. 이것도 굉장히 강한 종목. 일진전기, 재룡전기. 이게 이쪽 섹터의 또 선도주였어요. 이런 종목들도 보유하시면 저라면 이 종목은 8,500원 21선 절대 깨면 안 돼. 데드 잡고 깨지 않으면 추세로 간다. 깨면 끊었다 다시 온다. 끊으면 요 120선 만날 때 다시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트레이딩 한가. 그러면 광명전기는 전 사보겠습니다. 이건 120선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한번 꼬리 달리고 맥을 끊어놨다가 다시 거래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뒤풀이 파동. 그래서 광명전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룡전기는 추세 이것도 데드 잡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도 제일 세죠. 네. 종목 찾아보면 할 게 별로 안 보여요. 할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서는 저는 살짝 전력설비라는 게 궁극적으로 작은 배분에서 이제 변압기라든지 뭐 송전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장 지을 때 또 안전적인 전력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연결된 기업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연동해서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과 연결된 거거든요. 아니면 수주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해외 수주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정부 정책으로
발주를 줄 수 있는 것 섹터들은 뭔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어떠한 선택은 철강 쪽이나 아니면 지하화 쪽이나 철도 쪽이요. 이쪽에서는 아직 그 120에서 밑이나 아직까지 에너지가 안 나온 것들이 꽤 되거든요. 저는 그쪽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ITI나 푸른기술이나 철도주에서는 대장이 현대로템이지만 현대로템은 오히려 넘어갔으니까 눌림목 요번에는 4만 원대 파시면은 3만 3천 원, 3만 5천 원 오면 사지 그 이상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좀 종목을 선별화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좀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서 급등한 경향이 있으니까 오히려 잘 가지 못했던 철강, 지하 관련주, 또 철도 관련주 쪽에서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럼 AI 로봇 관련주가 최근 급등세가 눈에 띄는데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분야잖아요.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네. 이제는 이것도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 1월부터 네. 시작한 거는 삼성이 불을 지른 M&A 관련된 거.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겁니다. 근데 지금 120선 만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120선 이격이 3월 달에 고점쯤 이럴 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럴 때 매도해갖고 120선 아까 120선 만나면 하시죠. 얘 만났어요. 이제 좀 매수해봐도 될 만한 시기인가요? 예, 그런데 얘는 안 할래요. 왜요? 9만 원짜리 비싸요. 매출 안 나와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 M&A 재료지 매출단은 안 나. 근데 매출단 나는 로보티즈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얘도 지금 이것들은 다 3월달 고점입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1월달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로봇의 인공 선도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봇 가는 3월달부터 시작한 게 인공지능 AI 관련된 루닛하고 뷰노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용 쪽으로. 의료용인데 네. 그때 수술용 로봇이 아니라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루닛은 제가 주식시장 보듯이 사진을 찍어갖고 그걸 인공지능 합성시켜갖고 새로운 사진 들어오면 이게 말기니 매니 이런 거를 관련된 인공지능 AI 로봇 이런 것들 시스템 그게 루노하고 뷰노 이런 쪽이니까 근데 로보스타 요거 한번 보세요. 루닛이 3월 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 3만 원, 4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갔어요? 2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냥 헐이죠. 제가 이거를 이때 강조해갖고 이거를 10만 원과 12만 원대 이게 욕심 부리지 말고 팔고 이거 팔아갖고 큐렉소라든지 코레토까지 있는데 여기서도 거의 따블이 갔습니다. 헐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 각도는 부러집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자꾸 그러는 거고 네. 이거 올랐다 역V자 나오는 거 못 맞추십니다. 간단히해서 고점에서 반토막 순식간에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안 되고 뷰노도 비슷해요. 근데 최근에 이때 요게 이제 큐렉소가 그 키를 메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수술용 로봇으로 왔어요. 그럼 수술용 로봇으로 또 몇 가지 고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래 컴퍼니, 큐렉소, 고용입니다. 최근에 또 많이 거론되는 종목 중에 예, 그러니까 고용이 있더라고요. 큐렉소가 차익 실현하는 다음에 이 고용이 오늘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얘도 보시면 120선 밑에서 그동안 안 올랐거든요. 네. 야, 로봇주 순환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찾아서 오늘 1년 중에 대량 거래 나오면서 치고 나간 거예요. 키 맞추기.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는 약간 선수적 감각이 있는 분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아이디어 드릴게요. 아까 로보스타, 로보티즈 봤잖아요. 3월달 고점 찍고 3개월달 조정한 걸 다시 이제 수술용 로봇에서는 선수용. 이거는 전업투자가나 매일 그 시장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거나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분 영역이고 네. 못 가면 끊고 다시 봐는 아니면 변동성 이용하는 감각이 있는 분들 용이고 지금 개인이 또 따라갔다가 또 그냥 역V자 걸리면 또 문제되는 거니까 오히려 3개월 동안 조종한 이제는 물류 로봇에서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제는 이런 것들에서 찾아내는 게 로봇도 돌아가서 순환을 한다.
그럼 로봇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류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갖다 해서 뭐 팩토리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성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그 성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로봇스타, 로보티즈는 그룹에서 LG나 뭔가 삼성에서 뭔가 가이드를 해주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확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전장이라든지 다른 것들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수령 로봇 관련주들은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오른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이자형이고요. 따라가지 마세요. 네. 예.